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NCS가 무엇인지 그 사이트에서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 놓은 시험지가 있어요. 20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S는 그 정보가 ncs.co.kr 바로 이 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NCS 제도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아직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NCS란 무엇인가 이런 페이지도 만들어 놨어요. NCS란 무엇인가. 그래서 NCS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산업 현장, 우리 직장을 말하는 거죠. 직장에는 뭐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종마다 다 필요한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직종, 예를 들면 회계 직종이다 그러면 회계 격리 직종에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산업 현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산업계의 요구가 되겠죠. 그 산업계 요구를 우리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에다 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가면은 어떤 직종, 어떤 분야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며 태도와 기술이 무엇인가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이렇게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보고서 교육훈련을 설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증도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또 그러한 교육훈련에 의해서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우리 교육 현장에 잘 반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인력이 다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직업인의 능력을 NCS에서 이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가 지금 이 FAT 1급 과정에서 넣지를 않았어요. 직무 수행 능력만 우리는 공부할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직업 기초 능력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직업 기초 능력.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통 능력이다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사이트에 직업 기초 능력의 10과목이 나옵니다. 여기 직업 기초 능력 들어가 보면요. 여기 표 안에 들어있죠.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란 이런 거다 이거예요. 또 동영상 강의도 여기 다 탑재를 해놨어요.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통계, 확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정도는 우리 직업인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려운 통계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수리 능력을 또 강의하는 동영상 강좌 쫙 탑재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사이클이 있겠죠.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실시한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기 개발 능력.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직장 퇴근하고 와서 공부합니다.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남성들보다. 예. 우리가 이제 직종이 사무행정이고 이 세무회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대부분 남성들이 많으면 20%, 적으면 뭐 1명 정도, 10명이면 1명 정도밖에 남성이 없어요. 한두 명.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아무튼 여성분들이 집에 가면 더 남성들보다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9시까지 여기서 공부하시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자기 개발 능력 동영상 얘기 쫙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자원 관리 능력, 뭐 좀 어려워지죠, 이런 건. 정보 능력, 네, 정보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그다음에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까지 10과목이죠. 예. 우리가 그 직업인으로서 이 10가지를 다 알아야 되느냐? 예, 여기서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는 자기 직종과 관련된 거 서너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정부 투자기관 이런 취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 필수예요. 이 시험 봐요 이거. 그래서 사설 학원에서 이미 이 직업 기초 능력 전문 강사들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강의도 좋겠으나 여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돈 들여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학습 모듈.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게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도 여기 다 있으니까 교재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서 문방구에 가서 제본하시면 완전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 딱 마련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NCS 관련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길 바래요.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에 관한 자료만이 아니라 이제 직무 능력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대분류예요. 사업관리, 경영회계, 금융보험, 사회과학, 소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농림어업까지 있죠.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영회계 사무에. 거기에 재무회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에 회계. 그 중에 이제 회계감사. 회계감사에 오면 이렇게 11가지의 능력 단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5개의 능력 단위. 그러니까 여기는 4개죠. 전표관리, 자금관리, 결산처리, 회계정보 시스템.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에 가서 부가가치세. 이것이 여기에 있는 그 미리 보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표 관리에 관한 거, 결산 처리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의 그 지식, 기술, 태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결산 처리라는 능력 단위의 그 NCS 매뉴얼을 꺼냈는데 지식이 뭐냐? 기업 실무에 적용되는 회계관리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개정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기술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겠죠. 개정 과목 명세서 작성 능력, 개정 과목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손익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결산 쪽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개정 과목 분류하고 하는 것은 이제 앞부분에서 하게 되겠지만 손익을 산정하는 능력,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 개념으로 결산 수정 공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능력,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유가증권 같은 거 있으면 기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평가 손실,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평가 이익으로 해야 되겠죠. 부채도 마찬가지. 현재 가치로. 또 부채도 유동부채로 전환해야 될 부채가 없는지 장기 차입금 같은 것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유동부채로 돌려놔야죠. 이런 것들이 다 결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원활한 의사소통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수리적인 정확도를 기하려는 자세. 숫자를 대충 그냥 뭐 100원이나 110원이나 그거 뭐 1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100원과 110원은 차이가 있다. 정확을 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또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회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려는 태도. 뭐 이렇게 모든 직종이 기술은 무엇이고 태도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 지식은 제가 보기에 기술과 태도를 합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실무에 적용되는 회계 관련 규정, 개정 과목에 대한 지식, 원가 흐름에 대한 지식, 발생주의에 대한 이해. 그래서 발생주의에 대한 이해가 결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산을 할 때 이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이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능력 단위를 꺼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지금 회계 분야 말고 다른 직종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그 직종에 앞으로 관심이 있는데 NCS에서는 어떠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아래로 가면 학습 모듈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재입니다. 교재. 근데 왜 저희는 이 교재를 안 쓰느냐? 이 PDF 파일이거든요. 다운받아 가지고 재본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이 과정은 무슨 회계의 개론이라든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FAT 1급 자격증 수업이죠. 자격증은요.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격증에 맞는 수험서를 채택해야지 이걸로 공부하면은요. 또 수험서 교재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NCS 교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 교재로 공부한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 교재를 만들 때 저자들이 자기가 만드는 그 내용과 여기 NCS에서 개발된 이 학습 모듈, 이 학습 모듈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지금 다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받으시면 그 중간중간에 뭐 NCS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교재가 NCS로 막 여기저기 섞여 있나?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ncs.go.kr에 가면은 NCS에 관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분이 결석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그 병원 예약이 미리 돼 있어가지고 개강하는 날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셨는데요. 이 결석하신 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결석하신 분이 동영상을 요구하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해서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곳이죠. 유튜브에 김원장 회계라는 채널이고요. 김원장 회계의 어느 카테고리에 오셔야 되냐면 재생 목록에 보면은 여기 결강생 교실이라고 있어요. 결강생 교실.
그래서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은 결강생 교실이라는 재생 목록에 가셔야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요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학원 방송 여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혹시라도 결석은 안 하셔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하루에 4시간 진도 나간 것은 그게 4시간이 짧은 진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진도예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버려버리면 그게 그대로 결손으로 나중에 그게 나타나요. 아, 그때 그걸 난 못 들었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공부해 주셔야 되고 4시간 동영상 보는 게 이거 학원 나와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4시간 동안 차분히 어떻게 앉아 있을 장소도 없고 그렇잖아요. 학원 나와야 그래도 나왔으니까 차분히 앉아서 듣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서 4시간 동안 어떤 사람의 방해를 안 받고 이렇게 본다는 거 힘들잖아요. 도서관 가지 않는 한 힘들 거예요. 그래서 꼭 출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기를 나눠드릴게요. 그 사전평가 문제를 나눠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아시는 대로만 푸시면 돼요.